1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이런 식의 논리추론 유형에서는 주어진 조건들을 먼저 기호화하는 것이 풀기에 용이합니다. 지금 보시면 주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을 A라고 기호하고 육자회담이 성사된다는 것을 B, 북한이 비핵화 조약에 참여한다는 것을 C, 전쟁이 일어난다 자체를 D 라고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의 경우에는 A이면 B다 로 기호화가 되고 두 번째 조건은 C이면 not D이다. 세 번째 조건은 B이면 C다로 기호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도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조에 따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 조약에 참여한다. 육자회담이 성사되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북한이 비핵화 조약에 참여하면 육자회담이 성사된다. 와 같이 기호화가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3단 논법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쳤을 때 A이면 C이다 라는 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새롭게 노출된 조건과 이 조건을 마저 합치면 A이면 not D다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지 중에서 도출이 가능한 것은 1번 선지 뿐이므로 1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우선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갑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A, 을이 화를 낸다는 것을 B,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C,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D로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은 갑이 거짓말을 하면 을이 화를 내지 않는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으면 을이 화를 낸다. 회의가 개최되면 갑이 거짓말을 한다. 와 같이 기호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3단 논법을 써야 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세 가지가 모두 전건과 후건으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보았을 때 B가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이어서 그 3단 논법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번째 조건을 대우를 활용해서 3단 논법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거의 대우는 not B이면 C다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3단 논법으로 A이면 C다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마지막 조건과 A면 C를 합쳐서 D이면 C다를 도출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선지를 깜빡하고 기호화를 안 했는데 마저 기호화를 해본다면 을이 화를 낸다면 회의가 개최된다. 갑이 거짓말을 한다. 회의가 개최되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 와 같이 기호화가 되기 때문에 도출할 수 있는 명제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조건부터 기호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다를 A, 공부를 한다를 B, 다음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를 C, 성적이 오른다를 D로 기호하겠습니다. 사실 이 선지처럼 부정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부정이 붙은 상태로 A, B, C로 기호화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떻게 기호화를 했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긍정 문장을 그대로 A, B, C로 기호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조건의 경우에는 성실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실하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않은 것이다. 와 같이 기호화가 될 것이고요. 선지도 보시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성실하지 않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면 성실하다. 공부를 한다면 성적이 오른다.
B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도 3단 논법을 쓰고 싶은데 1번과 2번이 지금 하나는 A가 부정이고 하나는 A가 긍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이 쓰려면 하나는 전건이고 하나는 후건이어야 되는데 둘 다 전건이기 때문에 3단 논법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첫 번째 조건에 대우를 써서 B이면 이건 헷갈리니까 B이면 A다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요 두 명제로부터 B이면 C다가 도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얘와 얘도 3단 논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C이면 D다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다시 3단 논법을 활용해서 B이면 D다가 도출이 되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앞에 다른 문제들과 독특하게 제가 해설해서 기호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양화사, 모든, 뭐 어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호화가 가능하기는 한데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그냥 논리로 풀 수 있다면 그대로 풀어 나가시는 편이 더 간단하게 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사람이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특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둘 중 하나래요. 그리고 또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둘 중 하나래요. 그리고 이제 뭐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그런데 음료수를 마시는 모든 사람이 빵을 먹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음료수를 마시는 모든 사람이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달리 얘기해서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 중에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빵을 먹지 않는다면 밥은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빵이나 밥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먹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밥을 먹으면서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우선 기호화를 해보면 공무원이 일을 한다를 A, 휴가를 쓴다를 B, 회의를 한다를 C, 개인 업무를 한다를 D로 기호화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인 경우에 A이거나 B 둘 중 하나고 그 다음에 C이거나 D 둘 중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 갑의 경우에는 일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한대요. 지금 선지를 보시면 이 2, 3, 4번 선지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공무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어떤 공무원은 뭐 일을 하고 회의를 한다. 어떤 공무원은 일을 하고 개인 업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양화사와 함께 그 서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호화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갑의 경우로 대입을 해서 답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 선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갑의 경우에 지금 휴가를 쓰고 개인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세 선지를 보시면 A거나 B 둘 중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 건데 나대라고 했기 때문에 갑의 경우에는 반드시 B가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C와 D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not C라고 했기 때문에 갑의 경우에는 D가 반드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선지가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겠고요.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은 공무원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2, 3, 4 선지는 세 번째 조건처럼 공무원 갑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어떠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도출이 어려운 선지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조건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가볍게 기호화를 해보면 이제 고양이를 키운다를 A, 다음에 야근을 한다를 B라고 해보면 지금 앞에 모든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A 아니면 B라고 기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not B인 사례가 존재함 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이 아니라 어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뒤에 이러한 사례가 존재함이라는 이제 명시적인 어구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빈칸인데요. 지금 1, 2, 3, 4를 보시면 야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B가 존재.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A가 존재.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 not A가 존재하고 야근을 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지금 가와 나의 조건만 보았을 때 A 아니면 B여야 하는데 not B인 사례가 존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례에서만큼은 not B이기 때문에 A가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중에서 도출 가능한 결론은 2번 A가 존재한다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A인 것은 아닌데 not B인 사례가 존재하고 이 사례에 한정돼서만큼은 A가 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갑을병 문제인데 이제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갑이 당첨된다를 A, 을이 당첨된다를 B, 병이 당첨된다를 C 라고 기호화를 해본다면 갑과 을이 모두 당첨되었을 때 병이 당첨된다. 그 다음에 병이 당첨되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갑이 당첨되지 않았다. 을이 당첨되지 않았다. 갑과 을 모두 당첨되지 않았다. 갑 또는 을이 당첨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렵지 않은데요. not C라는 조건을 이것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제 얘를 대우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제 후건 부정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얘를 대우로 바꿔준다면 후건의 부정, 그 다음에 전건의 부정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괄호를 풀어보면 not A 아니면 not B가 되기 때문에 not C가 참이라면 not A 혹은 not B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호화를 해보면 저녁을 굶다를 A, 살이 빠진다를 B, 점심을 먹는다를 C로 기호화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을 굶으면 살이 빠진다. 점심을 먹으면 저녁은 굶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선지를 보시면 점심을 먹지 않는다. 저녁을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굶으면이 A이기 때문에 저녁을 먹는다는 게 not A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 점심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저녁을 굶는다. 와 같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3단 논법 쓰는 문제이고요. C이면 B다가 도출이 되잖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9번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이다 라는 것을 A로 기호화를 하고 죽는다 라는 것을 B로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선지의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이 조건문인 A이면 B다로 기호화가 되고요. 어떤 마법사는 죽지 않는다라고 나에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not B인 마법사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가, 나에서 후건 부정을 써보면 그러니까 여기 not B라면 not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not B인 이 마법사는 not B이기 때문에 not A도 이 마법사에 대해서는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법사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아닌 마법사가 존재한다. 내지는 어떤 마법사는 사람이 아니다. 동치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마찬가지로 기호화를 해보면 나는 공부를 한다를 A, 나는 게임을 한다를 B, 나는 그림을 그린다를 C 라고 한다면 가 조건의 경우에는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되고 나 조건의 경우에는 나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와 같이 기호화가 됩니다. 1번 선지는 A, 2번 선지는 C, 3번 선지는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기 때문에 연원지로 연결되는 문장이 되고요. 4번 선지는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공부를 한다가 됩니다. 다음에 지금 나 선지를 보시면 not B이기 때문에 A 아니면 B 아니면 C인데 B가 아니래요. 그렇다면 A 아니면 C겠죠. 그래서 여기서 A 아니면 C다가 도출이 돼요. 그런데 선지에 보시면 연원지만 있지 선원지로 연결된 문장은 없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P 아니면 Q이다 라는 문장은 뭐와 동치냐면 not P면 Q이다 와 동치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게 P 아니면 Q인데 만약에 P가 아니라면 당연히 Q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A 아니면 C다라는 거는 not A이면 C다라고 시원이 가능하고 이것을 이제 대우 명제로 써주면 not C이면 A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 선언지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를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not C이면 A다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기호화를 해보면 정주무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A, 김주무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B, 이주무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주무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김주무관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런데 정주무관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주무관은 참여를 하고요. 다음에 김주무관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주무관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1번은 정주무관이 참여하지 않는다. 2번은 김주무관이 참여한다. 3번은 이주무관이 참여하면 정주무관도 참여한다. 4번은 이주무관이 참여하지 않으면 김주무관도 참여하지 않는다. 와 같이 기호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건을 다시 보시면 지금 3단 논법을 굉장히 쓰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부정이 많이 붙은 이 세 번째 조건을 3단 논법을 쓰기 위해 대우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C면 B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두 번째 조건과 결합을 해서 공간이 부족하네요. 이게 아니고 3단 논법을 써주면 not A이면 B다가 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남은 게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요 조건이랑 지금 새로 도출한 요 조건이 될 텐데 두 개가 조건문은 맞는데 3단 논법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지금 결론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여도 B이고 not A여도 B래요. 사실 주어진 조건은 아니지만 항상 A이거나 not A일 거잖아요. 이거는 자명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론이 B이기 때문에 B는 항상 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양화사가 조금 나오네요. 모든, 어떤, 모든.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약간 모든이 나오는 거는 어떤 법칙 같은 거예요.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러한 사례가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인 건데 대체로 그 대원칙들로부터 이제 도출을 해낸 어떤 원칙에서 이러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그 원칙을 적용했을 때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진 조건 중에서 어떤 이 나타나는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답 선지에도 어떤 이라는 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부터 살펴보시면 모든 인간은 죽는데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마법사는 죽지 않는데요. 이것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디브는 마법사래요. 그러니까 마법사인 디브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디브 어찌됐거나 이 어떤 디브가 마법사라면
마법사를 관장하는 법칙은 당연히 성립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법사가 죽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디브도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라면 예외적으로 죽거든요. 그런데 이 디브가 죽지 않는다는 거는 이 디브가 뭐겠어요? 후권무정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아닌 디브가 존재한다. 바꿔서 말하면 어떤 디브는 인간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진 조건으로 도출 가능한 선지는 없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여기는 어떤이 2번이 나왔어요. 부분적인 특성이 2번이 나왔고 법칙은 이제 모든 범죄자는 무기징역수이다 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범죄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둘 다 나왔기 때문에 3단 논법 활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인간은 무기징역수이다 가 도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기도 무기징역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도 3단 논법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3단 논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모든 범죄자가 무기징역수라고 해서 모든 무기징역수가 범죄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수라는 커다란 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 범죄자 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을 하죠. 모든 범죄자가 무기징역수니까. 근데 어떤 무기징역수는 유죄라고 했는데 이 어떤 무기징역수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죄. 그렇다면 이 2가지 집합이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와 유죄의 그 상관관계를 명제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롭게 도출한 요 문장과 어떤 무기징역수는 유죄이다 라는 것도 어떤 인간은 무기징역수이고 어떤 무기징역수는 유죄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기징역수랑 여기서 말하는 무기징역수랑 전혀 교집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어떤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3단 논법이 불가능한 경우로 도출 가능한 문장은 이 문장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얘도 어떤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은 풀을 먹고 어떤 동물은 고기를 먹는다. 말 그대로 풀을 먹는 동물도 존재하고 고기를 먹는 동물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물이라는 전체 집합이 풀과 고기를 먹는 동물로 나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동물이라는 집합 안에 풀 먹는 애들도 있고 고기 먹는 애들도 있고 풀이랑 고기 말고 다른 걸 먹는 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순한 동물이란 집합 안에 순한 동물도 있고 공격성이 강한 동물도 있고 둘 다 해당하지 않는 동물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둘 다 해당하는 동물도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법칙으로는 모든 동물은 번식을 한다라는 이 문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사실 이 명제와 이 명제를 결합해서는 어떠한 것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1번 선지의 경우에 공격성이 강하면서 고기를 먹는 동물의 교집합이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하고 풀 먹는 동물이 있나? 알 수 없고 고기 먹는 동물이나 순하고 고기 먹는 동물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모든 동물은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을 먹는 동물이 확실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번식을 하고 풀을 먹는 동물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기호화를 해보면 갑이 채용된다를 A, 을이 채용된다를 B, 병이 채용된다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이 채용되고 을이 채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갑이 채용되고 병도 채용된다. 다음에 을이 채용되지 않는다면 갑도 채용되지 않는다 라고 기호화가 되겠습니다. 선지도 마찬가지로 기호화해보시면
이렇게가 되겠죠. 지금 이 첫 번째 선지가 조금 복잡해서 얘를 바로 건드리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야 할지 단서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의 다양한 형태를 변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not B면 not A다 라는 것은 선언지를 활용을 하였을 때는 이것과 동치라는 것을 앞에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렇게 변형을 해도 뭐 이렇게든 아니면 이렇게든 순서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해서 부정기호를 밖으로 빼보면 어떨까? 그러면 가운데가 연원지로 바뀌고 그 두 명제가 각각 부정으로 해서 괄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됐네요. 지금 요것의 부정이 결국은 두 번째 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P 아니면 Q에서 not P라면 Q가 되죠. 지금 P 아니면 Q에서 not P잖아요. 그러니까 A and C가 참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세 가지는 다 부정이고요. A and C라는 건 A도 참이고 C도 참이라는 의미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 기호하기가 편한 거는 여기 써져 있는 조건이랑 선지랑 형태가 같을 때입니다. 그런데 선지에 애초에 막 해외 경험이 있다 이런 여기 없는 조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해외 경험 있는 사람 명수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뭐 선지가 갑이 스페인에 다녀온 적이 뭐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스페인인데 여기서는 미국이라서 이런 것들을 모두 기호화를 하기에는 기호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건 읽고 푸시는 게 낫고요. 지금 가장 두드러진 조건을 보시면 3명 중에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이 2명 뿐이래요. 그러니까 1명은 해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에서 갑도 스페인이라는 해외 경험이 있고 을도 일본이라는 해외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병은 해외 경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참이 아니고 4번도 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병이 일본에 다녀온 적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해외 경험이 있는 거니까 이 조건이랑 상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미국에 다녀온 적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을이 미국에 다녀온 적이 없으면 병은 해외 경험이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을은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선지가 바로 도출이 되었고요. 갑이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조건을 통해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범인과 목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조건 보시면 범인이 갑을병 3명 중에 있고 1명 이상이래요. 그리고 한 사람이 범인이면서 동시에 목격자일 수는 없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갑을병을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범인인 경우 그다음에 목격자인 경우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조건에서 갑이 범인이라면 을도 범인이고 병은 목격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3가지 조건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범인인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전건이 참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갑이 범인인 경우에 을도 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병은 목격자래요. 병은 목격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을이 범인이라면 갑은 목격자래요. 근데 지금 을이 범인이라면 갑은 목격자여야 되는데 갑이 범인이면서 목격자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갑은 범인이 아니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을이 범인인 경우를 이용해서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을이 범인이라면 갑이 목격자이니까 이 경우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병이 범인이래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에서 병이 범인이라면 갑과 을은 모두 목격자라고 했는데 지금 을은 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모순이기 때문에 을은 범인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남은 건 병이 범인인 경우뿐이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은 애초에 전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후건은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병이 범인이라면 갑과 을은 모두 목격자이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짓인 것은 병이 범인인 거는 맞잖아요. 을이 범인이 아닌 것도 맞고 갑이 목격자인 것도 맞기 때문에 갑이 범인이다가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범인과 목격자에 관련된 문제인데 갑과 을이 두 명이 범인이고 그다음에 병과 정 두 명이 목격자래요. 근데 지금 범인에 관한 조건을 보시면 한 명은 시민을 공격했고 한 명은 차를 운전했어요. 그러니까 갑을 둘 중에 한 명은 시민을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차를 운전했다는 이야기고요. 목격자도 마찬가지로 병과 정 중에서 한 명은 범인 두 명을 모두 목격했고 나머지 한 명은 시민을 공격한 범인만을 목격했대요. 이 상태로 선지를 보시면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각각 어떤 범인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조건만으로는 갑을 둘 중 누가 시민을 공격하고 누가 차를 운전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반드시 거짓인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반드시 거짓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만약에 병과 정이 모두 갑을 목격했다면 지금 이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목격자 중에 다른 한 명은 시민을 공격한 범인만을 목격했잖아요. 얘는 두 명을 모두 목격한 거고 그러니까 둘 다 갑을 목격을 했다면 갑은 반드시 이 시민을 공격한 범인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인 그 진술이 됩니다. 거짓인 걸 고르라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정이 을을 목격했다면 을은 차를 운전할 범인일 수 없대요. 그런데 만약에 정이 을을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을이 차를 운전한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이 이 범인 두 명을 모두 목격한 사람이라면 을이 차를 운전한 범인이건 시민을 공격한 범인이건 항상 을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건이 성립할 때 이 후건에 대한 반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거짓인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모든 사람은 남자 또는 여자이고 라고 지금 양분을 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남자 또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여기가 남자, 여기가 여자. 그리고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는 성이 정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성이 정시인 남자와 성이 정시인 여자의 집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이 정시인 사람의 일부는 운동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일부라는 게 남자, 여자 모두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남자만 포함하는지 여자만 포함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존재한다라는 거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요 부분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남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뿐입니다. 그 상태로 선지를 보시면 성이 김씨인 여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그리고 성이 정씨인 여자가 있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건으로부터는 이 일부가 남자만 포함하는지 여자만 포함하는지 둘 다 포함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여자가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여자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이 원칙만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합 안에 성이 정시인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집합은 반드시 성립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잘생겼다를 A로 기호화를 하고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B로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생긴 사람은 인기가 많고
잘생기지 않은 사람은 인기가 많지 않대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지금 이 각각의 명제의 대우를 써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not B이면 not A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B이면 A잖아요. 그러니까 요 명제의 역도 성립을 하는 거고 요 명제의 역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선영이는 인기가 많대요. 선영이는 그렇다면 지금 B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B이면 A이기 때문에 선영이는 그러면 잘생겨진 사람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진영이는 인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기가 많지 않다면 잘생기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영이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과 결혼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부터 이 3, 4번 선지가 바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우선 선영이는 잘생겼는데 진영이는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선영이는 진영이와 결혼할 수 없겠죠. 항상 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영이는 인기가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겠죠. 왜냐하면 잘생겼으니까 잘생긴 사람과 결혼을 할 텐데 잘생긴 사람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도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다음에 2번 선지로 올라가 보시면 인기가 많지 않지만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인기가 많지 않다면 이 명제에 의해서 반드시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도 항상 참이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인기가 많지만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기가 많으면 이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잘생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없겠죠. 반드시 거짓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우선 기호화를 해보면 갑이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A, 을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B, 다음에 병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C, 정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D라고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을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갑이 좋은 점수를 받거나 병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정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와 같이 기호화가 됩니다. 선지도 보시면 을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병은 못 받고 정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을은 좋은 점수를 받고 정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네, 병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와 같이 기호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중심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 선언지 첨가라는 원리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P가 참이잖아요. P가 반드시 참이라면 이 뒤에 선언지로 어떤 문장을 갖다 놓든 참이에요. P이거나 Q도 참이고 P이거나 R도 참이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P가 참이기 때문에 뭐 또는 뭐라고 할 때 이 뒤에 뭐가 오든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거짓이어도 얘가 항상 참이라서 이 전체 문장은 참이 되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금 이 나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not D라던가 아니면 A 혹은 not C라던가와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 가에서 A도 참이고 not B도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지 첨가에 의해서 A 뒤에 not C를 붙여도 여전히 참입니다. 그래서 전건이 참이기 때문에 D도 참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가에서는 공직을 지망하는 사람은 모두 금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조건, 그다음에 나에서는 산업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금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금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원칙에서 후권 부정을 해봤을 때 금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공직을 지망하는 사람이 아니겠네요. 다만 이게 지금 일부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주어도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공직을 지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게 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 지금 어차피 그 원칙이 2가지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도출할 수 있는 선지는 없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지금 가를 보시면 토끼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의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의 집합이 있겠죠? 네,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어디에 원소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토끼와 강아지를 모두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토끼와 강아지를 모두 좋아하는 교집합 부분에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토끼와 강아지를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러니까 둘 다 싫어하는 공간에도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지금 뭐 여기라던가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가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 조건을 보시면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기린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끼 집합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 모두는 기린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끼는 좋아하고 강아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재심은 그 조건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기린과 강아지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린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합 중에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토끼도 좋아하지만 강아지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린과 강아지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외에 뭐 토끼와 기린을 모두 싫어하는 사람은 애초에 없을 거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 토끼와 기린을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고요. 그다음에 기린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토끼를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기린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합이 이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의 집합보다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기호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잎클로버를 찾았다를 A, 운이 좋다를 B,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다를 C라고 기호화를 해본다면 가선지의 경우에는 이 명제가 참이라면 시험에 합격한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단순히 B죠. 선지를 보셔도 네잎클로버 찾았다, 찾지 못했다, 합격하지 못한다, 합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B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전제가 오든지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P라고 가정을 해도 B인 거고 왜냐면 B는 항상 참이니까 Q라고 가정해도 B인 거고 그렇다면 A라 가정해도 B겠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항상 참이니까 그 후권인 C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싫어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공부를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좋아하는 거를 A라고 기호화를 했을 때 공부를 싫어하는 것이 나대이와 동치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에서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만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한다를 기호화를 B로 한다면 이 나 조건을 기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앞에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동아리 활동을 한다가 있는 건 맞는데요. 이 만이라는 것 때문에 얘를 기호화할 때는 이렇게 기호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 만이라는 단어가 있는 그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 화살표의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도출 가능한가를 보면 1번 선지의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좋아한다. 2번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동아리 활동을 한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공부를 좋아한다가 되고 이 중에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도출 가능한 것은 대우인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역이거나 이제 관련이 없는 명제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26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배구를 좋아하는 것을 A, 농구를 좋아하는 것을 B, 축구를 좋아하는 것을 C라고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 조건으로부터 배구를 좋아하면 농구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부터 축구를 좋아한다면 모두 배구를 좋아하거나 농구를 좋아한다 라고 기호화. 그 다음에 매우 많다고 했기 때문에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지를 보시면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B and C가 존재한다. 축구와 배구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축구는 좋아하고 배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축구는 좋아하고 농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넷 다 존재에 관한 선지입니다. 지금 조건을 살펴보시면 C면 A 아니면 B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A이면 B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C인데 A인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B가 되고 C이면 B인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B가 되니까 C이면 B다가 항상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이 되겠죠. 왜냐하면 C가 존재를 하니까 그럼 C가 존재를 하는 경우에 C와 B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이 당선된다는 것을 A, 을이 당선된다는 것을 B, 병이 당선된다는 것을 C라고 기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경우에는 A라면 B and C, 나의 경우에는 을이 당선된다면 병은 당선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선지도 보시면 갑과 을이 당선된다, 을이 당선된다, 병이 당선되지 않는다, 갑이 당선되지 않는다가 되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호화된 조건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 두 조건을 어떻게든 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얘를 지금 다양한 형태로 바꿔보면 이게 이것과 동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것은 드모로간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선지에 후건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건의 부정이 참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변환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갑과 을이 친척 관계이다를 A, 을과 병이 친척 관계이다를 B, 갑과 병이 친척 관계이다를 C로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경우에는 우선 만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C가 앞으로 와서 C면 A이고 B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의 친척이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을이 갑과도 친척 관계이고 병과도 친척 관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호화를 하면 밑에다 쓰겠습니다. not A이거나 not B다가 됩니다. 선지를 보시면 딱히 기호화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이게 not C다 정도? 근데 not A 선언지 not B이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and B가 됩니다. 후건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전건도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제가 유일하게 기호화했던 이 3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29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 포함 관계에 관한 그 조건들이기 때문에 해설에도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A가 도스토옙스키, B가 톨스토이, C가 고골이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톨스토이를 좋아해야 한다면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집합 안에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의 집합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음에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일부는 고골도 좋아한다고 하길래
우선 이렇게 겹치게 교집합이 생기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영역 중에 어디에 원소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가르만을 통해서는. 그런데 고골과 도스토옙스키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영역, 지금 이 색칠한 이 영역에 까만 점이 찍혀있는 이 영역에 원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는 문제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문제 이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준 조건일 것이고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고골 세 사람을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색칠한 이 영역에 해당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부를 알 수 없지 않아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톨스토이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톨스토이만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영역에서 이 부분에 해당을 할 텐데요. 이 부분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원칙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잖아요.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고골과 톨스토이만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A 말고 고골과 톨스토이만 좋아해야 해서 지금 이 하얀색 원으로 표시된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원소가 없다면 고골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고골만 좋아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역이 지금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으로 나뉘는데 만약에 2번 영역에 사람이 없다면 고골을 좋아하는 이 1번, 3번 중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이 1번을 뺀다면 3번만 남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톨스토이만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 부분에 원소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원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30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서울 콘서트를 A, 광주 콘서트를 B, 대구 콘서트를 C라고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선지는 지금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이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그 양방향적인 화살표가 모두 성립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울 콘서트가 개최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B and C다로 기호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두 지역에서만 콘서트를 개최를 한대요. 결국에는 세 곳 모두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지는 못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not A 이거나 not B 이거나 not C다로 기호화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는 A and B이고 2번 선지는 A and C이고 3번 선지는 not A and not B and not C일 것이고 다음에 4번 선지는 not B이거나 not C다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실 3번 선지는 전혀 아닌 게 일단 차례대로 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 원칙을 보셨을 때 이 쌍방향 화살표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가 된다면 B and C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콘서트 개최 지역이 세 가지 지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성립을 하면 안 돼서 A면 안 돼요. 그러니까 not A인 거고 마찬가지로 B and C라면 또 A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성립을 하면 안 돼서 not B and C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꿔서 말하면 not B 이거나 not C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정답이 나와 있네요. 4번이 될 것이고 일단 not A라는 조건 때문에 1번과 2번 선지는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고 다음에 3번 선지는 이제 not A라는 것까지는 맞는데 B와 C 둘 다 해서 모두 콘서트가 개최되지 않는지 아니면 뭐 B이면서 not C인지 not B이면서 C인지 이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기호화를 미국이 회의 참석하는 것을 A, 프랑스를 B, 한국을 C, 스페인이 D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은 A면 B이다. 두 번째 조건은
C이면 not D이다. 세 번째 조건은 D면 A다가 될 것이고요. 네 번째 조건은 프랑스가 회의에 참석을 하면 한국도 회의에 참석한다가 되겠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1번은 B면 not D, 2번은 A면 C, 3번은 not A면 not D, 4번은 B면 A, 이렇게 기호화가 되겠고요. 사실 조건문의 연속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가지고 3단 논법 쓰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그 경우에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보셨을 때 지금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쳐서 3단 논법을 쓰면 A이면 C이다가 되고, 다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치면 A이면 not D이다가 돼요. 그리고 이 조건에 대우를 쓰면 not A이면 not D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항상 A이거나 not A이거나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A인 경우에도 not D이고 not A인 경우도 not D이기 때문에 항상 not D다라는 것이 참이게 됩니다. 사실 선지에 not D다가 있으면 바로 골랐을 텐데 선지에 not D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도출된 것만으로는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2번은 반드시 참이라서 정답이 아니겠고요. 다음에 또 이 대우 명제가 성립을 하였기 때문에 3번도 그대로 도출이 되어서 반드시 참이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명제가 주어질 경우에는 선언지 첨가라는 것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P이면서 not D라던가 Q이면서 not D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참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not B거나 not D다도 참이 되고, 이거를 이제 그 조건문으로 바꾸어 보면 B이면 not D다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1번도 항상 참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사실 B이면 A다라는 것은 요 초기에 주어진 조건의 역에 해당을 하는데, 이게 정말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 중 도출이 가능한 명제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지금 요 위에는 다 ABC로 된 진술들이 나타나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보시면 ABC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D와 E라는 전혀 상관없는 명제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의 부정을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그 논증을 통해서 말이 되는지 아니면 모순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는 추론 방식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선 기억의 부정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not D라고 가정. 그 상태로 이 원칙을 활용을 했을 때 모순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not B 화살표 A라는 요 명제는 대우를 만들면 not A이면 B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요 첫 번째 명제를 결합을 했을 때에는 전건 긍정에 의해서 C가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는 not C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모순을 일으켜요. 즉 not D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not D 내지는 D가 참이 됩니다. 기억이 도출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not E는 E를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는 걸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고, D or E는 이제 not D, E 내지는 not D and not E를 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이 가능한 명제의 개수는 3개가 돼요. 이제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문제를 포함을 시킨 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증명하고자 하는 문제의
그 명제의 부정을 가정하고 모순이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추론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전달 드리려고 포함을 시킨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명제를 조금만 보시면 애초에 이 세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명제를 가정을 하든지 간에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도출이 모두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모순이 이미 있는 그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풀으라는 문제는 실전에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기법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요 원칙 자체만으로 이 선지를 도출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32번 선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의 부정을 가정을 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해설에도 보면 바로 B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우선은 일단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B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있는 명제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왜냐면 B가 참이라면 C이면 B이라도 당연히 참일 거잖아요. 후건이 참이니까. 그래서 요 전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A라는 것이 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참이라면 지금 얘를 드모로간의 법칙으로 풀어봤을 때 not A이거나 아니면 이제 not B or C가 되는데 지금 이게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not B or C가 반드시 성립을 하고 이거는 이제 not B and not C라고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not B and not C라면 not B도 반드시 참이 될 텐데 지금 애초에 가정을 B를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B라고 가정하면 모순이기 때문에 not B여야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명제들 중에서 어떻게 B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을 캐치를 하느냐 하면 선지를 보셨을 때 사실 A나 not A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요 명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not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B를 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어떤 모순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시험 시간 맞춰서 선지를 적당히 보시고 어떤 명제를 내가 가정을 하는 것이 요 주어진 조건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겠다를 이제 연습을 통해서 알아차리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친분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보셨을 때 지금 요것과 요게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상의 전제는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참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해설처럼 기호화를 한번 해볼게요. 친분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친분이 없는 경우를 이렇게로 표시를 한다면 이제 조건 1의 전제만 참인 경우, 그러니까 갑과 을이 친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갑과 정은 친분이 없는 경우, 반대로 갑과 을은 친분이 없고 갑과 정은 친분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참이 아닌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도 친분이 없고 갑과 정도 친분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에 따라서 그 친분 여부를 기호화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의 경우에는 이 전제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갑과 병은 친분이 있고 을과 병은 친분이 없고, 그 다음에 갑과 병은 친분이 있다는 거는 항상 그 주어진 조건으로 모든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요 전제만 성립을 한다면 을과 정이 친분이 있다는 조건이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선지를 지금 보시면 반드시 거짓인 것을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불가능한 선지를 고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갑과 을이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해당을 한다면 갑과 을이 친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은 아닙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을과 병이 친분이 있다고 했는데 을과 병이 친분이 있는 경우가 지금 여기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고, 근데 을과 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요 경우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친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 무조건 참이다라고 증명을 할 수만 없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얘도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3번을 보시면 을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경우에만 보시면 을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네요. 세 번째 경우를 보시면 갑이랑 친분이 없다고만 했을 뿐 병정과도 충분히 친분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이게 언어 표현이 좀 헷갈리는데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고요. 4번에서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대요. 아까 3번과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 경우에는 갑과 친분이 없다는 것만 밝혀졌지 을, 병과는 친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친분이 없다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짓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반드시 거짓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조금 복잡한데 선지 하나하나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 선지를 보셨을 때 국외에서 흥행을 한 어떤 노래는 영어 가사로 된 좋은 노래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가사로 된 노래 중에서 국외에서 흥행을 하는 노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좋은 노래도 국내외에서 흥행을 한대요. 그런데 반드시 국외에서 흥행을 한 어떤 노래 중에 영어 가사로 된 좋은 노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영어 가사로 된 안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국내외에서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외라는 건 국내와 국외를 모두 포함을 하는 개념이니까 국외에서만 흥행을 하고 국내에서는 흥행을 하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가사로 된 좋은 노래가 반드시 이 교집합이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반드시 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정답은 아니게 되겠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이제 흥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라는 3번 원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흥행을 하지 못한 어떤 노래는 안 좋은 노래지만 가사가 아름답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흥행을 하지 못한 노래가 모두 가사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흥행을 하지 못한 노래 중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과연 이 니은 선지와 관련해서 교집합이 반드시 존재를 할 것인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디귿 선지를 보시면 니은 선지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원칙을 활용하는 선지인데요.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가 모두 흥행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세 번째 원칙으로 인해서 흥행은 못했지만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디귿만 반드시 거짓이기 때문에 정답은 한 개로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가 선지부터 보시면 이제 식물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독성이 있는 식물도 있고 해를 끼치는 식물도 있대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나선지에 따르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은 박멸되어야 하고 그 역도 성립을 한대요. 그러니까 박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 관한 정형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면서 보기 편한 방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독성이 있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식물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 독성이 있고 해를 끼치지 않는 식물이 있는데 여기 해를 끼치지 않는 독성이 있는 식물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지금 모든 식물이 박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박멸되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 두 개가 그 양방향이 성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박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성립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원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독성이 있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식물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후건이 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독성이 있지만 박멸되어야 되는 건 아닌 식물도 있는 거겠죠. 결국에 모든 식물이 박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1번 선지 자체가 요 부분의 반례에 의해서 정답이 됩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모든 식물은 독성이 있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지금 이 바깥쪽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결론인 것이고요. 3번도 보시면 독성이 있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식물도 있다.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집합에 원소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문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4번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은 식물이다라고 했는데 그 해를 끼치는 식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해를 끼치는 것에 식물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식물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고요. 지금 보시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로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잘하거나 못할 수 있고 스페인어를 잘하거나 못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를 그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스페인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있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러시아어를 못한대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둘 다 못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잘하거나 못한다라는 것은 잘하지 않는다와 못한다가 동치고 못하지 않는다와 잘한다가 동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선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 중 일부는 스페인어도 못하지 않는다. 스페인어도 잘한다 라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 원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 중 일부는 러시아어를 잘한다. 근데 여기 원소가 없잖아요. 적절하지 않고요. 3번에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잘하는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원소가 없잖아요. 적절하지 않고 4번 모든 사람은 하나의 언어만을 잘한다. 스페인어를 잘하고 러시아어를 못하는 사람 아니면 러시아어를 잘하고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만을 잘한다는 게 맞아요. 그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둘 다 못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가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다음에 갑을병정이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경우를 두 가지 경우 중 하나 이상 반드시 일어난다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언지로 연결이 되는 문장임을 알 수 있고요. 지금 갑을병정 각각 A, B, C, D로 기호화를 해보면 한 가지 경우는 갑이 출전하면 을도 출전하는 경우이다. 다른 경우는 병이 출전하면 정도 출전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지금 선지가 구성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는 지금 현재로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변형할 수 있는 만큼 변형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괄호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도 선언지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데이 선언 B 다음에 나치 선언 D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 똑같은 기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괄호를 풀면 이 안에서 교환 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 D, 나치, B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 각각 괄호를 씌워준다면 얘는 다시 A이면 D이거나 C이면 B이다 와 같이 기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문장이 그대로 2번 선지에 나와 있어요. 갑이 출전하면 정이 출전하는 경우 그리고 병이 출전하면 을이 출전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나머지 선지는 사실 5선지라서 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 조건이 하나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변형할 수 있는 형태는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능한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뿐입니다. 이렇게 조금 원래 문제를 기호화를 하고 선지를 보면서 그 선지의 방향성에 맞게 문제의 기호화된 형태를 변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나 선지가 지나치게 복잡해 보이는 경우에는 조건을 그냥 적당히 변형을 해보면서 어떤 선지에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를 기호화를 하면서 고민을 하셔도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찬찬히 문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지금 기호화를 해보면 여행을 가다를 A, 버스를 탄다를 B, 잠을 잔다를 C라고 해봤을 때 가는 A 아니면 B 아니면 C다 라는 의미이고 나는 not A이면 B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나가 거짓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부정을 씌워줘야 되는 거겠죠? 이 안에의 문장을 바꿔보면 A 선언 B가 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있는 형태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활용을 해보면 애초에 드모르간 법칙을 활용을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를 괄호를 이렇게 결합 법칙에 의해서 괄호를 씌워줬을 경우에는 지금 요게 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C는 반드시 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잔다가 반드시 참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을 병 파견되는 것을 각각 A, B, C로 기호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이 파견된다면 둘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파견이 되는 경우, 나의 경우에는 을과 병이 파견되지 않는다. 근데 가와 나 중 하나만 거짓임이 밝혀졌대요. 그렇다면 가가 거짓인 경우랑 나가 거짓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선 가가 거짓인 경우부터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not 이렇게 될 것이고요. 부정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선언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다시 풀면 A and not B and not C. 근데 지금 나에서 not B and not C라고 했을 때 그 모순이 되지 않죠. 그래서 갑만 파견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갑, 그 다음에 을과 병은 파견되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 거짓인 경우를 보시면 지금 not에 not B and not C고 드모르간 법칙 활용하면 B거나 C거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나 C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A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갑의 파견 여부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요 1번의 경우에는 갑이 파견이 되지만 2번의 경우에는 갑이 파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되고요. 그런데 2번 선지를 보시면 갑만 파견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죠. 만약에 이 경우에 모순이 생겼다면은 2번 선지가 참이 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경우가 모순 없이 성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을의 파견 여부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서도 B가 참일지 C가 참일지 둘 다 참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파견 여부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요. 4번 선지도 보시면 병만 파견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서 만약에 not A이고 not B이고 C인 경우도 모순 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병만 파견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